안녕하세요. 에마누엘 유니버시티 상담심리학 교수 제임스 킴입니다. 2014년도 스프링 시메스터가 오늘로 12강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심리학 강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들은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출석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담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 직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자기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다가 오는 그 내담자들의 그 심리는 과연 어떠한가? 내담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욕구를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을 어떤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분들을 우리가 억셉해주게 될 때 그분들은 정말 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의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또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간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사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만 있어서 그렇지 다른 면에는 참 좋은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상담자보다도 다른 면에는 인격적으로 성품상으로 인성면에 있어서 더 훌륭한 이런 그 포인트를 많이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담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옛날에 가졌던 그 어려웠던 문제, 옛날에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다시 이것을 상담자 앞에 내놓고 오픈하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웠던 그 과거 이것을 지금 내놓고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내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현재 진행형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담자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 문제는 내담자 자신의 생각,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리고 내담자의 그 감정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럴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사실 미래는 지금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시제가 바로 미래인데 그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담자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상담사들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이라는 것은 이 컨플릭은 환경적인 여건이나 능력의 제한성을 무시하려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환경적인 어떠한 여건, 환경적으로 여건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또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능력의 제한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할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5만 파운드의 압력을 이겨나갈 만한 그러한 그 힘은 가지고 있는데 10만 파운드의 그 압력, 그 프레스를 이것을 이기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너무 엄청나게 큰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행동은 나름대로의 최선의 생활 수단이나 안전 수단일 경우가 많다. 그러세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은 이것은 나름대로 그 내담자 나름대로의 최선의 생활의 어떤 수단이거나 또는 안전 수단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 이것은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된 생각과 그 오리지긴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의 심리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자기가 견뎌낼 만한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 이상의 어떤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게 될 때 이때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자율성과 책임감의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내담자 자신이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타율성 가지고는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파워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상담자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곧 상담의 성과와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나온 그 문제,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이 내담자의 성품에서 나왔는가? 아니면은 내담자의 어떤 잘못된 지식의 오류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나왔는가? 사회성의 부족에서 나왔는가? 이런 그 내담자를 정확하게 먼저 상담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일은 곧 상담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담자를 아는 만큼 내담자의 능력을 알고 내담자의 지식을 알고 내담자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상담에는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현재 문제는 초기 상담에서 다루어지지만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현재 문제는 초기 상담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담자에 대한 이해는 전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를
초기 상담 때 다 알지 못합니다. 내담자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내담자의 기질도 알아야 되고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취미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상담 전반에 걸쳐서 내담자와 더불어서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아하 내담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내담자의 그 문제 핵심적인 그 메인 이슈는 이것은 초기 상담에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지만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라.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내담자가 오늘 상담자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메인 프로그램, 메인 이슈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부터 이 내담자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가? 내담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내담자는 지금 어떤 문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담 초기에 상담자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담자의 평가, 문제 평가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구체적인 내담자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지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의 발단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재 문제의 발생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한다 그러세요. 현재 문제 발생 배경을 확인하라. 이 문제의 발단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남편과의 만약에 어떤 부부간의 문제로 왔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 성격의 차이에서 왔는가? 아니면은 어떤 가치관의 차이인가? 아니면 인생관의 차이인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담자가 자라온 어린 시절에 그 환경, 그것이 이 내담자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판단력, 이러한 이해력, 이러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게 만든 그 어린 시절이 바로 남편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어디 두어야 될 것인가? 발생의 배경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초점을 주라. 우리 상담사는 두 가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버드스 아이 뷰라고, 즉 새 높이 떠 있는 매의 눈, 독수리의 눈, 떠 있는 어떤 비둘기의 눈, 이런 것으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위에서 보니까 아하, 저기 뭐가 기어다니고 저기 먹을 것이 있고 다 있구나. 위에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은 매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버드스 아이 뷰입니다. 새의 눈을
가지게 될 때 많은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웜스 아이뷰가 있습니다. 웜스 아이뷰는 벌레의 눈입니다. 벌레는 어떤 한 물체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이 벌레는 붙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밖에 보질 못합니다. 다른 부분은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 상담사도 역시 새의 눈, 버드스 아이 뷰를 가져야 되고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웜스 아이 뷰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발생 배경 원인이 무엇인가, 이 내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웜스 아이뷰를 가지고 보게 될 때, 이것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고착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은 다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만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 발생 배경,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담자의 과거사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것은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상담 의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담자가 자신이 가져놓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상담자의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듣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러한 그 내담자의 상담 의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이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상담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관망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태 평가와 현 상태 이해입니다. 기분과 감정, 지각, 지적인 기능, 또 자기인식, 중독, 약물,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그 정신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자신의 문제, 또 현재 일어난 문제,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담자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A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엉뚱한 B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력이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그러한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문제를 가져 나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 중에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또한 고부 간의 문제, 이런 그 환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의 생활의 배경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격려를 받으면서 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가, 또 선생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학교의 그 환경적인 문제,
학교가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 또 선배에게 혹시나 구타당하지 않았는가, 또 자기 또래 문제, 자기 마을에 돌아오게 되면은 집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라.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배경에,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장점을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하라. 그리고 사회책에 도움을 받아라. 내담자는 내담자라고 해서 다 문제투성이는 아닙니다. 내담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우리는 활용을 하라. 어떤 분들은 결단을 내리는데 아주 용의주도하게 결단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분에게 그 상담을 해주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 아주 용의주도한 그런 결단력, 그 결단력을 거기다가 어프로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그래, 맞아,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사회책에 도움을 받아라.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구탈당하고 집을 나온 이러한 참 딱한 그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들을 상담자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푸른 초장의 집이나 여성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연락을 해주어서 그 시설에서 집 나온 이 여성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서 그렇다고 생명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집을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미혼모들이 함께 기거하는, 거기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또한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책에 도움을 받도록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계 형성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날 때의 첫 관계는 바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담관계는 바로 신뢰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해야 되고, 상담자는 또 내담자를 또 신뢰해야 됩니다. 내담자를 너 아까 이렇게 했는데 또 거짓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담자는 상담자의 얼굴을 보고 저 양반이 아까 내가 실수했는데 또 의심하네 하게 되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문제, 깊은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신뢰하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상담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 기법의 적용보다는 수용적이고 온화한 태도로서 내담자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얼굴이 먼저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밝아야 됩니다. 밝고 온화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 상담자를 바라보고 정말 이분은 정말 내 언니 같아, 내 친언니 같아,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 언니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분 같으면 정말 내 형님 같아, 이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온화한, 그리고 모든 것을 acceptance,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깊은 내용까지도 다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담자의 관심이 보여져야지 그 상담자를 믿고 편안한 상태에서 래퍼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래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상담은 진전되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래퍼는 무엇인가? 래퍼의 그 디피니션을 보게 되면은 래퍼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리스펙, 존중하는 이런 감정의 교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믿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믿고 존경하는 그러한 그 감정적인 교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래퍼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래퍼는 친근하고 또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관계에서 필수 선행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첫머리에서 이 래퍼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래퍼의 실제를 보게 되면은, 자, 래퍼라는 것은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예비적인 단계로 본격적인 상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입니다. 그 예비 단계가 바로 래퍼인데 상대방의 편안한 느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 거기에서 래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아가씨가 먼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가씨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나와서 보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시계를 딱 보는 거죠. 그때 시계를 보고 있는데 헐레벌떡 저쪽에서 신사분이 뛰어왔어요. 자, 이때 반응에 대한 감지와 경청입니다. 시간을 딱 보고 있을 때 저쪽에서 아차 늦었구나 하면서 지금 미안한 표정으로 지금 눈이 둥그레가지고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는 신사분을 보게 되는데, 이 반응에 대한 감지, 이때 저분이 지금 늦어서 미안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가씨가 이 신사분의 그 반응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이렇게 경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래퍼는 상대방의 그 언어, 상대방이 지금 자기에게 들려주는 버벌 메시지, 언어적인 그 관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관심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할 때 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인다. 이것과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하는 것과 미안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손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예요. 그리고 미안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뒷면을 보이게 된다. 이건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할 때 비언어적인 관심은 이것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것은 언어적인 메시지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전달되고 이것을 또한 받아들일 때 래퍼는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래퍼도 보게 되면은 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반응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입장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싶다. 그렇지만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인정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이입에 중얼거립니다. 아, 그랬니? 그랬었구나. 아, 그랬어요. 하는 이것은 인정의 반응.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러한 그 언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선생님의 그 생각과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래퍼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소극적인 반응이 있고, 인정하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래퍼를 형성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래퍼는 어떤 것들이 래퍼를 형성하는가? 상담자의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이것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래퍼를 형성합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꼬나보거나 째려보거나 도사리고 본다면 내담자는 아마 가슴을 닫아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현실과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랬습니까?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담자가 하여금 자유롭게 표현하라.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상담자는 다 받아줘요.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그럴 때 비로소 래퍼는 깊이 있는 래퍼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시니스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